생전 처음 들어보는 수학 용어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어요. 확실히 1학년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다. 이번엔 세모 모양도 한번 모아볼까? 자, 수리수리 모서리 세모 모양 모여라. 야! 이 촬영 중에는 최대한 좀 적게 활동을 하시길. 수학의 놀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빙고는 사실 모르는 부모님들 없으실 거예요. 예상이 적중했어요. 네. 몰랐어요. 어머님들 파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초등학교 갓 입학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도 아이들도 정말 정신없이 우왕좌왕하게 되지만 2학년부터는 조금씩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이제 학습에 신경을 좀 쓰게 되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수다학에서는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하게 수학을 느낄 수 있도록 재미있는 수학 놀이를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수학 놀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2학년을 위한 수학 놀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정보를 주실 김정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1학기 2단원 수학 어떤 재미있는 놀이로 지도하면 좋을지 알려주러 나왔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서 수학 놀이를 만들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필근 씨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게 오늘 좀 이렇게 차분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네, 바둑판을 입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수학적으로 옷도 접근하는 줄 알고 모눈종이 뭐 이걸 생각했어요. 모른종이랑도 네.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원고지랑도 약간 비슷하고. 그죠? 그렇네요. 네, 재밌네요. 자, 어쨌든 1학년 1단원에서 수공부를 했고 2학년 1단원에서도 수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지난주 1학년 2단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모양 공부를 했으니까 오늘도 이제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제 말이 맞나요? 네, 훌륭하십니다. 예상이 적중했어요. 네. 모양 대신 도형이라는 단어도 이제 2학년 때는 등장해요. 그래서 단원 이름 자체가 여러 가지 도형이거든요. 네. 원, 삼각형, 사각형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니까 선생님도 엄마 아빠도 교과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잘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2학년은 세모, 네모 뭐 요 정도만 배우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것도 아닌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실 뭐 평면부터 배우고 입체 도형 배우는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1학년 때 오히려 입체를 배운다고 해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럼 이제는 평면 도형을 배우게 되는 건가요, 선생님? 네, 2학년이 되면 평면 도형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주변의 입체 사물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익힌 후에 진학을 하게 되니까 네. 이제 주변에서 잘 보기 힘들었던 평면 도형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많이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 놀이로 다가가면 아이들이 금방 익힐 수 있으니까요. 잘 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그렇다면 2학년 1학기 2단원 도형 공부에는 과연 어떤 수학 놀이가 연계되면 좋을지 첫 번째 놀이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장씩 받고 자기가 어떤 모양을 모을지 한번 생각해봐. 시작. 사각형이 4개입니다. 꼭지점이 4개입니다. 피그미의 모양은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총 사각형입니다. 너무 잘했어. 네, 삼각형, 사각형, 원 이런 도형 이름도 어렵기는 하지만 선생님 갑자기 변, 꼭지점 이렇게 생전 처음 들어보는 수학 용어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어요. 네, 그럼요. 갑자기 나오는 수학 용어에다가 또 가지수도 적지 않아서 아이들이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해당 학년에 나오는 수학 용어는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수다학에서도 수학 용어를 예습하고 가면 큰 도움이 된다는 솔루션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습이 아주 좋은데 하지만 단순히 말로 이건 변이야, 이건 꼭지점이야 이러면 아이들이 졸려하겠죠. 네. 그래서 보신 것처럼 동전이나
도형이나 태극기, 시계 같은 것과 평면 도형을 연결시켜주면서 설명해 주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게임을 딱 봐도 확실히 1학년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 카드 하나 버리고 다른 사람이 내려놓은 카드 다시 갖고 오고 이러는 게 이게 보통 머리 써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예, 저도 머리 아플 뻔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딩고 또 이런 거 외칠 때 친구들보다 또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예,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게임을 긴장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차근차근 하다 보면 긴장하지도 않고 또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집에서 만들어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상 속에서 본 카드를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네. 예, 제가 들어드릴게요.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도형의 특징을 적은 카드, 그다음에 이름을 적은 카드, 그다음에 관련 모양이 그려진 카드 등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관련 모양은 이것뿐이 아니라 또 더 다양하겠죠. 아이와 함께 생각해보고 그려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이게 아기자기하네요, 되게. 근데 이게 뭐 집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또 이게 선생님이 만드신 거를 이렇게 수다학 시청자분들이 같이 활용하는 것도 이제 되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달라는 겁니다. 네, 네.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알뜰살뜰합니다. 저렇게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챙겨주시고요. 네, 제가 요새 또 이런 거 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유도하면서 굉장히 또 이제 살림꾼 이미지를 얻고 있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제 엄마 아빠들은 이렇게 놀이 자료를 구해서 좋고, 저는 약간 훈훈한 이미지 플러스 1 옆에 띠링 이렇게 올라가서 좋고, 네네.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은 연산보다는 도형을 좀 더 쉽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 주변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도형을 더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제법 있던데요. 네, 도형 공부가 재밌다고 느끼도록 그 동기유발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엮어서 도형의 흥미를 살릴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어떻게요, 들면 선생님? 안녕, 나는 뾰족뾰족 성에 사는 필근이야. 여러 가지 모양을 모으지. 네. 어디 한번 볼래? 수리수리 마수리, 동그란 모양 모여라. 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 아이에게 관련 도형을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이가 동그란 모양은 단추, 안경, 시계, 또 뭐가 있지 생각하면서 아마 적극적으로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는 형식으로 그럼 뭐 이번엔 세모 모양도 한번 모아볼까? 자, 수리수리 모수리 세모 모양 모여라. 얍! 그러면은 수리수리 마수리 샌드위치. 오, 수리수리 좋아요. 마수리 트라이앵글. 수리수리 마수리 꽃갈모자. 어이구 이거 뾰족한 게 너무 많아서 자루가 터질 것 같구만. 막 이렇게. 아, 네,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생각도 잘하네요. 네. 아이들에게는 도형 흥미를 유발하는 데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최고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선생님, 제가 얼떨결에 이렇게 지금 제가 하긴 했는데 이 이야기 만드는 게 왜 좋은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사실 엄마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한테 수학을 접근하면 좋다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해드려서 노력은 하는데 이게 보통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 좀 왜 좋은지를 알고 하면 엄마들도 덜 힘들 것 같아요. 네, 뭔가 꾸미거나 만들며 이야기하는 활동은 수학의 유용성을 깨닫게 하는데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학이 일상생활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내 얘기로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연주하는 트라이앵글이 세모라는 도형과 연관이 있구나. 네. 단추는 원 모양이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일상생활 속에 수학이 숨겨져 있고 수학과 관련이 있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 또 이야기를 만들게 되니까 서술 능력과 문장을 만드는 능력도 좋아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꼭 이야기 만들기, 설명하기 같은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휴,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계속 말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네. 자, 딩고 게임 외에도 그러면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또 원 이런 개념을 좀 더 머릿속에 잘 집어넣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직접 찾아오는 거겠죠. 원 모양의 시계를 가져올 수도 있고 네. 사각형 모양의 액자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주변에 평면 도형처럼 보이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지만 찾아왔을 때 많은 칭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찾았어? 막 이러면서 그죠?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네. 후에는 그 찾아온 물건의 또 특징을 말하면서 개념을 한 번 더 다지는 게 중요해요. 네, 이런 후 활동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이런 개념을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선생님.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각형 모양 액자를 갖고 왔네. 잘했어. 그러면 사각형 특징은 뭘까? 물으면 아이가 변이 4개, 꼭지점이 여기에서 4개야. 그래서 사각형이야 라고 말을 하겠죠? 네. 그럼 엄마는 와 잘한다
라고 칭찬한 후에 그럼 동전이랑은 뭐가 다르지? 라고 다른 도형과의 차이점을 묻고 답하는 활동만으로도 아주 충분해요. 아. 그럼 제가 이게 배운 거 한번 활용을 또 해보자면은 그럼 지금 요런 대화가 수학적 의사소통이자 수학적 대화 맞죠? 네, 맞습니다.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나날이 정말 일취월장이네요. 근데 지금 알려주신 방법대로 뭐 시계도 가져오고 액자도 떼어오고 막 이러다 보면 집안이 좀 정신없어지잖아요, 선생님.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여기 이렇게 티셔츠 모양의 종이에 세모, 네모, 원 모양의 스티커를 사용해서 아. 나만의 티셔츠를 꾸며보는 활동도 디자인을 한번 해보는 네, 거군요. 아주 재미있는 활동이 될 것 같아요. 네. 모양의 특징을 말뿐만 아니라 체험과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보시면 아주 쉬워요. 티셔츠 모양에다가 도형을 붙이는 건데 네. 아마 삼각형이라도 다 똑같은 삼각형은 아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네요. 이게 보니까 정삼각형도 있고 볼이 좁은 것도 있고 저처럼 양쪽으로 퍼진 것도 있고 네. 네, 되게 그렇죠. 많네요. 네. 이 활동을 할 때는 모양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것도 삼각형, 이것도 삼각형이라는 건 알려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변이 3개고 뾰족한 부분이 3개면 다 삼각형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꼭 티셔츠 모양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모양으로 프린트를 해도 되는 거고요, 그죠? 네, 그럼요.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 종이 티셔츠에 붙이는 것도 좋겠지만 진짜 진짜 티셔츠에 옷에다. 예, 네. 직접 여기 그리면서 이 모양을 만들어 보면은 어떨까요? 그래서 뭐 이제 뭔가 예술 작품 같기도 하고 네. 뭐 이쁘게 잘 나왔다 싶으면 학교도 입고 가고 좀 그렇다 싶으면 잘 때만 입고 더 안 되겠다 싶으면 강아지 입히는 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네. 직접 그려보면서 아주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활동적인 아이라면 그리는 것에서 벗어나서 몸을 직접 움직이면서 도형을 표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 그것도 좀 너무 뭐 좋은 방법이네요. 세모는 이렇게 아,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내 아이가 어떤 걸 더 재미있어 하는지 특징이나 성향을 엄마들은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네.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아, 우리 필근 씨가 너무 이제 막 넘치는 열정 때문에 아유, 이 촬영 중에는 최대한 좀 적게 활동을 하시길. 살 빠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학년 1학기 2단원 도형 공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어떤 수학놀이를 배워볼지 함께 보겠습니다. 칠교 색종이 잘라보세요. 가위바위보. 빙고. 빙고. 네, 이거는 삼각형하고 사각형을 이용해서 만드는 칠교 놀이를 응용한 건데 삼각형과 사각형에 대한 개념을 익히기에 정말 딱인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칠교는 옛날 사람들이 지혜판이라고도 불렀어요. 아, 네. 7개 조각만 갖고도 이렇게 저렇게 놓아보면서 많은 모양을 만들 수 있어서 지적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또 이미 만들어진 틀에 끼워 맞추기도 하지만 내가 새로운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창의력도 기르면서 도형 감각도 익히게 되는 거죠. 네. 야, 칠교놀이 저도 어릴 때 많이 했던 건데 요즘 아이들도 재미있게 할 수 있다니까 굉장히 신기해요. 그리고 뭐 이런 일화가 생각나네요. 옛날에 나폴레옹이 유배 갔을 때 네. 대부분의 시간을 이 칠교놀이를 하면서 이제 보냈다라는 어떤 진짜요? 네, 근거 제가- 있는 얘기인 거죠? 네, 어릴 때 제가 책에서 읽은 겁니다. 네. 만약 네.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7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이 무려 10,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진짜요? 정말 저도 뭐 배 모양, 새 모양 뭐 이런 거 만든 거 기억이 나는데 네. 하루에 5개씩만 만들어도 진짜 이건 뭐 평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런 활동을 집에서 아빠, 엄마들이 어떻게 좀 응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인터넷에서 무료로 내려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된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면 아이를 지도하실 때 훨씬 더 좋고요. 또 칠교 조각 교구가 없더라도 영상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색종이를 잘라서 활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마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네. 또 교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연필로 선만 그리게 해도 돼요. 그리고 그렇죠. 7교 놀이 후에 이야기 이어가기를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만든 게 자동차랑 토끼 모양이다 하면 해볼까요? 아, 예, 예. 필근이는 자동차를 타고 동물원에 갔어요. 동물원에 가서 그 토끼를 만나서 풀을 줬는데 먹지 않았어요. 고기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네, 토끼가요? 완벽하십니다. 토끼가 고기 내놓으라고. 정말 창의력이 대단한데요. 네, 진짜 완벽합니다. 네. 근데 선생님, 칠교놀이 말고도 우리가 평면 도형을 더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신문이나 그 지나간 책 속에서 삼각형, 사각형, 원을 오리고 찾는 활동을 강력 좋네요. 추천합니다. 네. 신문이나 책이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익히기에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전단지도 네,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아이가 오려서 갖고 온 걸로는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후 활동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면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한쪽 눈은 뭐 이제 운동기구 바퀴 뭐 이렇게 해놓고 한쪽 눈은 뭐 축구공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코는 뭐 이상한 뭐 저기 킥보드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놓고 네. 그래갖고 사람은 아닐 것 같네요, 그죠? 네, 뭐 일단 죄송합니다. 괴물이 만들어질 것 같네요. 네, 2학년 1학기 2단원 도형 공부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수학놀이 지금 또 만나볼게요. 우리가 어떤 도형을 모을지 정해볼게요. 짠! 뭐죠? 원. 네, 그럼 하나를 더 정할게요. 사각형. 사각형. 그럼 사각형과 원의 물건을 그려주세요. 교실에서 볼 수 있는 사각형과 원. 이걸 앞으로 시간을 알려줘. 정답은 시계. 시계를 지워주세요. 이것은 공부할 때 쓰는 것입니다. 사각형이에요. 정답은? 정답은? 공책이에요. 공책! 정답! 있으면 지워주세요. 만들고 꼭 필요하고 사각형이에요. 의자. 의자! 지워주세요. 네, 오늘은 왠지 추억의 놀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빙고는 사실 모르는 부모님들 없으실 거예요. 어렸을 때 다 한번 해봤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배우지 않아도 돼서 훨씬 더 부담도 적고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수학 놀이를 하기 위해서 꼭 새로운 놀이를 창작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쵸. 간혹 부담 갖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계신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나 엄마들이 어릴 적에 재미있게 했던 놀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네, 네. 빙고는 제가 어릴 때도 자주 하던 게임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어릴 때는 이제 게임 빨리 하려고 그래 이름만 빨리 샤샤샤 빨리 적어놓고 빨리 게임 해야 되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또 영상 보니까 빙고판 만드는 시간이 정답 부르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도형도 글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물건을 찾아서 그림도 그려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 빙고판 안에 그림을 채워넣는 과정도 그 학습의 일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각형이라는 도형을 쓰고 교실 안에 사각형이 뭐가 있지 찾아보고 아 태극기가 사각형이구나 태극기를 그려야겠다 이런 사고하는 과정이 도형을 확실하게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렇네요. 네.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신 것처럼 단어만 말하지 말고 특징이나 쓰임새를 함께 설명하잖아요. 반복 학습이 되도록 지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선생님, 보통 빙고는 이제 이게 5 곱하기 5, 이제 5, 요걸 많이 하는데 이 3, 3 하면 이거 너무 금방 끝나지 않을까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25개를 다 채워넣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5 곱하기 5 빙고를 힘들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 곱하기 3이나 4 곱하기 4 빙고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절대 빨리 끝나지 않는답니다. 근데 엄마들한테는 좀 익숙하다 보니까 또 이런 엄마들이 있어요. 아이한테 안 져주는 엄마. 있죠. 빨리 만들어 놓고 빨리 또 맞추고 이러지 마시고 좀 적당히 한번 져주고 또 이렇게 밀당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쵸. 이 도형 공부와 관련돼서 또 다른 놀이가 있다면 하나 더 소개해 주세요. 네, 추억의 게임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스무고개. 스무고개. 오늘 뭐 아날로그 방송이네요. 약간. 네. 그러니까요. 아는 것들이 나오니까 되게 반갑네요. 네. 집안에 있는 물건의 특징을 엄마랑 같이
같이 설명하면서 알아맞히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단 이것도 설명할 때 좀 유의점이 있어요. 음. 우리는 주로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임의 특징을 힌트로 주잖아요. 네. 네, 하지만 아이들과 수학놀이 할 때는 꼭 도형의 특징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계를 생각했다면 네. 숫자가 있어요. 둥근 모양이에요. 시간을 알려줘요. 변이 없어요. 아. 이런 식으로 쓰임과 특징을 번갈아 가면서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랑 하니까 그렇게 조금의 변형을 좀 줘서 진행하면 되는 거군요. 네. 수학 아니었으면 일부러 더 짓궂게 막 이제 그렇죠. 어렵게. 교과 과정에 안 맞는 어려운 힌트 주고 막 네. 그러는 이런 분들은 보통 아빠입니다. 네, 아빠들이 보통 맞아요, 그렇게 약간 맞아요. 짓궂거든요. 예. 이 추억의 게임 얘기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문득 요 게임이 생각납니다. IM 그라운드 도형 소개하기 삼각형. 삼각김밥. 오, 네. 사각형. 요거. 오, 깜짝이야. 난 안 할 줄 알았죠. 아니, 갑자기 저한테 오니까 깜짝 놀랐네요. 아니, 네. 저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훌륭하십니다. 네. 땀나네요, 이렇게 진짜. 엄마하고 놀이하듯이 반복 학습을 하면 나중에 익숙해지고 네. 또 굳이 이제 교구나 소품이 없어도 머릿속에 그려지는 단계가 올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의 수학 놀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2학년 1학기 2단원 수학놀이 함께 배워봤는데요. 오늘 방법만 잘 사용한다면 정말 문제없이 도형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을 위한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공간 감각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직접 만지고 쌓아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꾸준함을 기르기 위해서는 사실 부모님들의 꾸준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그 각종 지도서를 참고하는 부모님들도 많으신데 하지만 우리 교과서가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잘 맞춰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다른 어느 지도서보다도 교과서를 참고하셔서 지도하시면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네. 네, 우리 필근 씨도 한마디 해줄래요? 네. 저는 이제 수다학에는 되게 있어 보이는 단어들이 종종 등장을 한다는 걸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수학의 유용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수학은 실생활 속에서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도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을까요, 선생님? 네, 아주 확실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도 하나 배워가네요. 어쨌든 아이들에게 수학의 유용성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2학년 1학기 2단원 도형 공부와 관련한 수학 놀이를 함께 배워봤습니다.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집에 있는 물건들도 활용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엄마하고 둘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많으니까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놀이 가르쳐주신 김정주 선생님 그리고 필근 씨 감사드리고요.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도 함께 보면 좋은 방송 수다학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계산이라는 것은 평생 하는 거잖아요. 첫 단추를 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원인 거죠.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몸도 쓰고 머리도 쓰고 굉장히 아이들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그런 놀이 같은데요. 지금까지 본 이 게임 이 영상 중에서 아이들 표정이 제일 밝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활동은 집에서 아빠, 엄마 다 모여서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때까지 본 놀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